안녕하십니까, 스토리워커입니다. 오늘도 상가 투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 보시거나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단지내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단지내 상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요새 많으신데, 단지내 상가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상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편하시고요.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들한테 이제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제 상가 투자 초보자들 분들한테. 그 이유는, 먼저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LH에서 공급한 이제 단지내 상가의 이제 모양인데요.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이제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내 상가입니다. 이런 형태의 단지내 상가들이기 때문에 이 배우 세대들이 이 단지내 상가의 이용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이유로 추천을 많이 하고, 또 공동주택하고 이제 같이 건설되면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않는 점도 이제 좀 초보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입니다. 단지내 상가에 이제 보통 이제 세탁소나 편의점, 미용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내 상가는 이렇게 단지 주민들, 단지 세대의 거주민들이 이제 주요 이제 수요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장점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한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수요 외에, 이 단지 수요 외에 이제 추가적인 수요 유입은 좀 어렵다.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이제 한계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내 상가라고 해서 꼭 이렇게 단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가가 있지만,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오죠. 기본 수요가 확보되지만 단지내 상가가 좀 추가적 수요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좀 단지내 상가의 모습이겠지만은, 최근 단지내 상가 중에 특히 서울이나 이렇게 번화한 곳의 단지내 상가는 이 단지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외의 수요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단지내 상가가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 책을 지으신 이제 저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상가의 신 이제 사무실이 단지내 상가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내 상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기본 수요층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대로변이에요. 그래서 요 주변 유동인구도 이제 수요층이 되고요. 연신내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이라기보단 도보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상가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지내 상가가 완전히 그냥 단지 주민들만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단지내 상가의 성격과 다른 상가의 성격도 이제 같이 띠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지내 상가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할 때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세대수. 이 세대수는 이제 당연히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할 그 수요층의 그 볼륨을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100세대 뭐 이런 경우에 조금 약간 이제 어떤 점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약간 조금 약간 좀 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또 보통 이제 책에서는 이제 800에서 1000가구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세대가 실제로 입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울에서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보기 드물겠지만, 저쪽 수도권 뭐 신도시만 가도 입주일자가 지나고 분양이 다 됐는데도, 또 준공이 다 되었는데도 한 절반도 입주를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불 꺼진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800세대이지만 뭐 지도상으로는 800세대이지만 실제 준공이 다 되고 상가가 다 들어섰는데도 실제로 뭐 400세대밖에 없어요. 그렇게 실제 살고 있는 세대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보시면 좋고, 단지 내 상가 이제 점포 공급량은 이거는 이제 세대 수가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점포가 너무 많으면은 본인의 상가를 이용하는 그 단지 주민의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 세대에 비해서 점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뭐 단지 내 상가 1000세대인데 점포가 뭐 100개다. 이거는 좀 뭐 약간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조금 경쟁력을 가지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단지 내 상가 점포 공급량에 대해서 뭐 이제 책에 이제 뭐 적절하다고 이렇게 좀 적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가구당 상가 면적이 뭐 0.5평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뭐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의 거주 형태를 이제 보시는데, 이거는 뭐 정답이 따로 있다기보다 이제 중대형으로 거주 단지가 있고, 그 본인 단지 내 상가에 직접 배후 세대가 되는 그 아파트 단지가 중대형 아파트 단지인 데가 있고, 반대로 이제 중소형 이제 아파트 단지인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어느 것이 더 좋냐, 단지 내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잘 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상가 이제 브리핑 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 틀려요. 이제 중대형이신 분들은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만큼 소비력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반대로 이제 중소형은 이제 이거를 이제 브리핑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대형이신 분들은 보통 자가용을 끌고서 좀 멀리 가서 이제 소비를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선 소비를 잘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한데, 이제 보통의 단지 내 상가에서는,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입장은 아니니까. 보통의 이제 단지 내 상가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이 거주민들이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 밀착형 업종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더 보통은 이제 많다. 근데 또 이 중소형도 이제 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뭐 임대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뭐 다 틀리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단지 내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해당 단지가 뭐 중대형이냐 중소형이냐에 따라 이제 조금 이제 전략을 좀 이제 다르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단지 내 상가 모양도 실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대체 상권의 이제 존재 의무인데, 단지 내 상가가 있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단지 내 상가만 이용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단지도 있어요. 조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단지 내 상가 외에 외부 상가는 굉장히 뭐 접근이 힘들어서 웬만한 것은 이제 단지 내 상가에서 해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LH 상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주변에 이제 뭐 다 아파트 단지밖에 없어서 다른 이제 상권이 없다. 그리고 요거밖에 이제 없으면은 이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한 800세대 정도 되는데 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뭐 이 지도 보는 김에 말씀드리면 한 800세대 정도 되고 이 점포는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를 안 보고 이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800세대 이제 점포는 한 5개 정도니까 뭐 경쟁력이 뭐 있으면 있다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출입구하고도 이제 굉장히 가깝죠. 뭐 이제 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이제 주변에 이제 상가가 가기가 힘들면은 뭐 이거를 이제 다 이용을 하면 하겠지만, 만약에 요 안 보이는 곳에 이런데 이제 근린 상권이 이제 뭐 발달이 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조금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단지 내 상가 이용객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주변에 뭐 발달된 상권이 있다. 그리고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권이 들어설 만한 장소가 있다. 이러면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고, 뭐 이제 근데 이제 뭐 별도의 또 출입구가 또 있다. 뭐 예를 들어 이쪽에 뭐가 길이 있어 보이는데 이쪽으로 또 많이 이용을 해서 여기는 별로 이용을 안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뭐 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 있는 곳이라면은 실제 들어가서 이제 이동하시는 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뭐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더라, 또 몇 시에 많이 이동을 하더라,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준공하기 전이면 이제 사람들이 아직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모양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출입구 모양이나 이제 주변 환경을 보고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없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는 많이 이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한다 해도 이쪽 방면이나 이제 출입구나 뭐 이쪽으로나 이제 갈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뭐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제 보고서 그 동선에 아는 동선이 많은 곳에 상가가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 상가 이제 투자의 가이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단지 내 상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단지 내 상가 투자 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이 직접 세대수하고 단지 내 상가의 점포의 공급량,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의 이제 거주 형태, 그 다음에 대체 상권의 존재 의무,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입주민들의 이동 동선, 요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